치열한 감투 싸움. 승자는 누구? 그 의장 체제도 급격하게 부상을 하고 있죠. 큰 집에 오면 그래도 신고식은 하고서 뭐 옛 청원구 출신의 지역구를 가진 와. 의장이 돼야 돼요. 여야가 동수니까 전반기 때는 여가하고 후반기 때는 야가고 이런 합의한 도출은 단호하게 거부했죠. 버티면 팀이 이겨요. 최 변호사님 말씀처럼 의장단 구성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고 그렇죠. 벌써부터 자천 타천 막 치열하게 얘기가 막 나오고 있던데 신문 지상에 방송 매체상에 이 사람 저 사람 뭐 얘기 막 나오더라고요. 우선은 도의회 시의회 좀 나눠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가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35석 중에 지금 80% 28석을 국민의힘에서 가져갔단 말이에요. 네. 의장단도 이전의 상황처럼 목을 싹 다 가져가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뭐 도의장이나 도 부의장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시청자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의회 규칙상으로는 별도의 입후부 절차가 없어요. 없어요. 교황 성출 방식이라고 그러죠. 그냥 알아서 출마하고 알아서 투표를 해서 결정 과반수로 얻은 사람이 하는 거고 어허. 과반수가 안 나오면 결선 투표에서 결정이 되는데 네. 그동안 의회 관행상은 어떻게 했냐면은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뽑고 상임위장이 한 5석 정도 되는데 도의회. 절대 우위를 점유한 정당에서 의장 후보를 추천을 하죠. 그럼 서로 협의해서 의장 후보 적정한 사람을 추천하면 그 사람한테 결국 이제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어 왔는데 그런 식으로 절차를 부의장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수당이 하나 갖고 소수당이 하나 갖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었어요. 이전에 11대 같은 경우는 전반기 의장당 구성할 때 장선배 의원하고 박문희 의원이 본선까지 경선을 해가지고 결국 장선배 의원이 도의원이 됐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기 의장. 때문에 이게 서로 간에 합의 추대해서 한 명이 출마를 해서 한 명이 당선될 수도 있고 아마 국힘이 절대 우위니까 2명 이상이 출마를 해서 의장 경선을 치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의장 1명에 부의장 2명에 상임위 위원장 5석 정도. 5석인가 그러죠. 예. 상임위 특별위원회 빼고. 이렇게 되면 국힘에서 예전에도 민주당 쪽에서 싹쓸이를 했던 경험도 있고 그 이전에 또 국힘 아니 원래 저 의장은 다수당이 하는 거죠. 나머지 상임위 다수당이 배분도 그러니까 지금 28대 7이면 거의 80%대 20% 관행대로라면 민주당이 부의장 1석 가져가야 되고 부석 중에 1석 가져가야 되고 상임위장은 4대 1이니까 5석 중에 1석 가져가는 게 관행대로라면 이게 맞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될까 상황을 좀 봐야 되고 가장 지금 궁금한 게요. 도의회 의장 후보로 추천되는 여당과 야당 후보예요. 어떤 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일단 국힘 내에서 의장이 된다고 그러면은 국힘 내에 보통 다선 의원이 보통 의장이 되는데 국힘에는 공교롭게 3선 이상 의원이 없어요. 재선이 최고 많은 의원인데 청주 지역 같은 경우는 임병훈, 박봉순, 이옥규 의원 있고 그다음에 진천의 이양섭, 영동의 김국기, 단양의 오영탁 의원이 있죠. 이름이 낯이 좀 익은 분들. 징검다리 재선.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에서 져서 징검다리로 재선을 했거나 아니면 전에 비례대표였다가 요번에 지역구에 당선되거나 해서 총 지금 6분이 재선 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수가 많다고 해도 재선, 그러니까 2선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광역의원은 늘 부침이 한 당이 압도적으로 이기면 다음에는 또 대거 또 낙선하고 그러니까는 연속적으로 3선하기가 사실 광역의원들은 힘든 거예요. 기초는 가능하죠. 중선거주회니까 계속해서 뭐 6선도 있잖아요. 지금 김병국 의원. 대단하시네. 계속 그냥 그 중선거구제이 가능한 거고. 그러네요. 근데 지금 국힘 후보 거론되시는 분들 말씀 주셨잖아요. 이분 얘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는 분이 한 분 또 계시단 말이에요. 요번에 초선으로 이제 도의회 진출한 분이죠. 저는 이제 황영호 전 청주시 의장 같은 경우. 그러니까요. 언론지상으로 이 6분이 일단은 유력한 후보인데 거기에 더해서 황영호 초선이지만 황영호 의원도 급격하게 대두되고 있다. 언론지상에 이렇게 발표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 그 황영호 의원 당선자죠. 뭐 그분의 아마 경력 때문에 그런 분이 많을 거예요. 시의원 3선을 했고 청주시 의장도 했었고 청주시장 후보도 했었고 또 특히 이제 요번에 도의원 선거에서 득표율이 가장 높았잖아요. 도의원 당선자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황영호 그 의장 체제도 급격하게 부상을 하고 있죠. 어쨌든 국힘 내부에서는 1명 정도로 이제 추대를 하거나 이제 압축되는 과정을 겪어야 될 텐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재선의 6분, 초선의 황영호 도의원. 물론 뭐 선수가 뭘 중요하겠습니까만은 또 그 이 세계에서는
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제 입문을 하는 건데 아무리 그 작은 집에서 뭐 여러 번 당선이 됐다고 그래도 큰 집에 오면은 그래도 신고식은 하고서 뭐 의장을 하던가 말던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 아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일단 황영호 도의원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신가 봐요. 아니 저는 그래도 이제 그 재선 의원들이 있고 하면은 그분들이 그래도 거기서 먼저다. 잔뼈가 굵었는데 그래서 여기 와서 그래도 초선은. 아니 근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비례대표를 했다가 오거나 아니면 징검다리를 해서 됐거나. 아니 징검다리래 도의에서 어찌됐든 거기서 생사고락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변호사님은요? 저는 좀 다르게 봐요. 도의장 선거 경쟁에 대해서 그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예? 청주 대 비청주. 그다음에 초선 대 재선. 아하. 청주 대 비청주를 본다면 청주권 도의원이 14분, 그다음에 비청주권이 17분이거든요. 네. 숫자적으로는 비청주권이 많지만은 네네. 이 비청주권이 뭐 강원도 인근에 있는 단양 제천서부터 저 남쪽의 영동까지 있기 네.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나 이런 교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숫자적으로 적지만 청주권 후보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 관전 포인트는 초선과 재선인데 재선은 3선만큼 중량감이 없어요. 사실상. 그리고 지금 청주권 재선 의원들이 임병훈 의원 같은 경우는 징검다리 재선이고 그다음에 이옥규 의원은 전에 비례대표거든요. 그만큼 3선만도 못하지만은 재선으로서의 그 중량감 같은 것도 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초선들이 연합해서 초선을 전출하는, 그게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 2010년도인가 그때 구대에서 그때 김영근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초선인데 도의장이 됐어요. 그런 사례가 이번에 발생할 확률도 좀 크지 않을까. 아니 어찌됐든 뭐 당내 경선을 그렇게 되면 하겠죠. 복수로 나오면은. 아니 그러면 지금 비청주권 접어, 뭐 재선 접어, 그러면 한 분 남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럴 확률. 초선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초선 의원을 도의장으로 선출할 가능성, 이것도 저는 크다고 봐요. 황영호 도의원 전 청주시 의회 의장이 도의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저는 뭐 결과적으로 도의장을 누가 되든 간에 이게 좀 권력을 좀 분점했으면 싶어요. 아무리 다수당이 됐더라도 절대 우위를 차지하더라도 의장도 조금 민주적인 방식으로 좀 선출하고 너무 다수당이 독식하지 않고, 이전에 도의회가 계속 그려봤잖아요. 싹쓸이해서 다 독식하고 이런 파행이 다시 있고, 근데 그런 사태만 좀 없었으면 싶습니다. 우선은 뭐 다수당에서 의장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렇죠. 뭐 전례 없이 계속 그동안 이어져 왔습니다만, 그러나 표결로 결정이 나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거론되는 후보들이 몇몇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절대 불가능하다. 아니지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 이름이라도 좀. 아니요, 필요 없어요? 표로 가기 때문에 의석수로 가기 때문에 그건 죄송합니다. 대신 인사를 드리고 청주시 의회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청주시 의회는요, 앞서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사상 유례 없이 처음으로 여야 동수 42석 가운데 21석씩 처음으로 이렇게 딱 나눠졌대요. 그렇죠. 저는 치킨도 반반이 제일 좋거든요. 의원도 어떻게 딱 반반으로 나눠졌는지. 여기 뭐 도의회 아까 의장 선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청주시에는 조금 더 특이한 점이 있죠. 지금 당장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도 교황 선출 방식으로 다수당이 단 당의 후보자를 추천을 해서 그 사람이 시의장이 되는 게 이제 관례였는데 공교롭게도 여야 동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수당이 없어요. 이제 똑같은 당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기 박터지게 싸우고 서로 간의 협의가 절실히 요구되죠. 잘못하면 극한되려고 하면 의장 선출 못하는 거지 뭐. 극한되려 못할 수도 있지. 아니 지금 다 1차, 2차 결선 뭐 다득점자 1, 2위간 하다가 그것까지 동수다 하면은 그렇죠. 그 이제 그 연장자 나이 많은 분. 연장자가 물론 그런 예비 고령자가 누구냐면은 국민의힘의 김병국 의원이 지금 6선에 69세인가? 유리하네요, 굉장히. 근데 끝까지 다득점자 1, 2위간 투표까지 가서 거기서도 과반수가 안 되면 동수가 나오면 연장자로 가게 되면 첫째는 다선, 두 번째는 연장자, 이런 규칙은 있죠. 그러면 지금 절대 동수인 청주시 의회의 여당과 야당 측에 거론되는 후보들은 어떤 분들이? 그거보다 또 하나 규칙 중에 또 하나 청주시 의회 같은 게 또 특이한 점이 또 하나 있잖아요. 또 뭐예요? 그 특별한 제약이 또 있어요. 의장은 그 10년 전쯤에 청주 청원 상생발전 협의안이 있어가지고
요번 의장까지 전반기 의장까지는 옛 청원구 출신의 그렇죠. 지역구를 네. 가진 와. 의원이 의장이 돼야 돼요. 야, 만약 이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있지만은 예. 전통적으로 무시 안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 청원군 출신의 지역구 의원이 의장이 된다고. 그럼 좀 세분해요. 김병국 좀 상당 가죠. 김병국 이제 청원군 의회에서 삼선하고 여기 와서 이제. 그럼 김병국 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네요. 제일. 박정희 의원, 의원. 오창읍이죠. 그분도 청원군 의회 출신이고 그다음에 한 분이 민주당의 남일현 의원도 삼선인데 그것도 이제 상당 가 출신이니까는 민주당에서는 남일현 의원이고 국민의힘에서는 그 두 분 박정희 의원하고 김병국 의원 압축한다면 청주청원 상생 그 협의안에 따르면은 그러면 전반기 의장은 청원군 출신, 청원군 출신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번까지죠. 3회 동시 이번까지 3회 통합 청주시 의회까지 그렇다면은 3명으로 압축이 되는 거죠. 뭐 일단은 그 당선자 그 연장자나 다선 기준으로 볼 때 민주당은 조금 처지죠. 선수로도 처지고 연령으로도 처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다면은 그 김병국 의원이나 박정희 의원 중에서 결정이 김병국 의원은 최고령이고 박정희 의원은 40대이기 때문에 이 대결은 볼만을 한데 결국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두 분 다 그 의장의 욕심은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요? 본인들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두 분이 아마 지금 물밑 싸움이 좀 지금 김병국 의원은 국힘 소속이고 박정희 의원도 국힘이죠. 근데 만약에 지금 양당이 여야가 지금 동수잖아요. 그러면 뭐 지금 전반기 의장의 선출 제약 조건들은 전 청원군 소속이라는 거가 플러스가 더 돼서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지만 여야가 동수니까 전반기 때는 여가하고 후반기 때는 야가하고 뭐 이런 합의안 도출은 기대할 수 없을까요? 근데 그 국힘에서 뭐 비공식적으로지만 단호하게 거부했죠. 전반기 의장, 후반기 의장 다 국힘에서 해야 된다. 이게 그 청주시정 운영에서도 바람직하다라고 했고 줄 생각 없다. 그럼 민주당 쪽에서 협의를 잘 안 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 울산의 한 구의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동수였는데 네네. 전반기는 우리가 하고 후반기는 니들이 해라. 그래서 전반기를 싹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변에 뭔가 좀 일부 의원들의 이동이 있고 안 줘. 그러다니까 후반기 되니까 이게 동수가 안 되고 뭐 좀 조정도 생길 수 있고 변화가 있을 수 있구나. 또 그리고 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은 예전에 제가 현직 생활할 때 보면은 이 당내 경선이 또 이렇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금 그 충청북도 의회 같은 경우 국민의힘이 다수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또 막 그 계파가 생기고 민주당 5명이다. 그럼 여기서 이분들이 이제 또 민주당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서 이렇게 막 속된 말로 포섭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국힘에서는 당연히 전반기, 후반기 의장 모두를 국힘에서 해야 된다. 부의장 자리 민주당 죽었다. 전반기, 후반기 다 줄 테니 의장 자리 양보하라는 거고 민주당은 동수니까 전반기, 후반기 의장을 나눠야 된다. 당연히 그래서 요구할 수 있죠. 한 번씩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아마 국힘 의견대로 될 확률이 높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회 규칙상 그 동률이 나오면 다선이 국힘이 좀 많아요. 그 다음에 연장자도 국힘이 더 많기 때문에 버티면 국힘이 이겨요. 이게 뭐 이후에 과정에서 뭐 서로 감정 싸움이 붙어서 탈당을 하거나 아니면 선거법 위반으로 그 당직 당선 무효가 돼서 이 의석 비율에서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국힘은 버티면 이긴다. 이런 아마 전반기 후반기 다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갈 확률이 높아요. 지금 그 도의회도 그러고 7회 때도 도의회도 민주당이 전반기 후반기 다 했어요. 그 전반기는 그 누가 있죠? 후반기가 박문희 의장이었고 장선배가 했나요? 다수니까. 그리고 뭐 시의회도 전반기 후반기 다 민주당에서 했고 의장은. 당연히 이제 동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시의회가 어느 당이라도 한 당이 좀 한 석이라도 더 많으면 그러니까는 지금 할 수 있는데 한 명이라도 삐걱 가면은 지금 이제 뭐 그 경찰에서 한 40명 조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경찰이 해결해 줘. 이런 선거법 그 선거사범 그 혐의자들 지금 한 40명 충북에서 조사한다잖아요. 여기에 어떤 변수가 청주시 의원에 당선된 분이 과연
혹시 있으면은 어느 당 소속인가도 굉장히 지금 이슈예요. 절대적 지금 균형인데 예. 끝하다 보면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는 상황. 그리고 이럴 또 때는. 예우를 당해서 잘해줘야 돼요. 여차하면은 또 이 당색이 약하잖아요. 시의원들은. 아우 나 저 바꿀래. 정말 이럴 때 필요한 게 네. 소수 정당이죠. 아니면 무소속 이런 사람이 균형추 없어서. 역할을 해주는 건데 맞아요, 이전에는 맞아요. 뭐 이현주 의원인가 정의당의 그렇죠, 정의당. 이현주 의원이 그런 역할 물론 뭐 그때 뭐 민주당이 다수당이긴 했지만 그래도 쓴소리도 많이 하고 그런 균형추 역할 전체적 균형을 잡아가는 역할 이현주 시의원이 했는데 이번에 뭐 정의당은 단 한 적도 전체 없죠. 충북 도내 전체에 단 한 적도 배출하지 못했잖아요. 충북 도내 전체 광역 기초의원 가운데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 빼고 무소속 몇 분 계시고 진보당 한 분 진보당 계시고 한분 있죠. 옥천 그 정도 상황. 정의당 이번에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정의당 뭐 시의회 뭐 이현주 의원에 빗대서 그 얘기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네. 사실 상당부 재선거에서 내부 총질로다가 후보도 못 냈잖아요. 아하. 그다음에 이번에 충북 도내에서 단체장 후보 단 한 명도 못 냈고. 예. 그다음에 내부의 지도부가 본인 스스로 자천해가지고 비례대표로 나가고. 아하. 그럼에도 단 한 석도 못 건졌고 예, 얻지 비례대표조차. 못하고. 이거 결국은 정의당 소수당의 대표 정의당도 내부에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5회 때 2010년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네. 그때 선거 때 우리 충북에서 그래도 자유선진당이란 당이 한 4석을 했고 예. 또 그 당시에 민노당이 도의원 1석을 차지한 경우가 있었어요. 민노당. 아, 기초의원도 마찬가지고 5회 때 그나마 양당 체제에서 5회 때가 그래도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3당 체제로 그때 예.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다당제의 가장 어떤 화려한 꽃을 피운 시절이 5회 2010년 6월 선거였다. 예. 그때도 기초의원도 민주한나라 자유선진당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양대 거대 정당 외에 제3의 정당의 그렇죠. 역할이 중요한데 너무 이번 안타까워요. 5% 노래 결과가. 걸려 그걸 미달해서 이제 소수정당 정의당이 그러니까요. 비례대표 의석조차도 못 가졌는데 조금 더 합리적으로 생각했다면 이기적으로 예. 계산을 했다고 그러면 정의당이 한 석 정도 주면은 더 시의회가 예. 의정이 더 잘 운영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 정치 선거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등록된 그 정당이 한 30여 개가 넘을 거예요. 정당이요. 예. 정당만. 그런데 지금 양당 체제가 고착화되니 사실 지방선거라는 거는 뭔가 좀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직업군, 어떤 다양한 어떤 소수 정당들이 좀 참여하는 그런 길이 좀 열려야 되는 게 그래서 중선거구제 이번에도 그 정치 그 선거법 뭐 얘기하면서도 그 좀 소수당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좀 마련해 보자. 그런데 예. 국회에서 지금 그거 합니까 안 하지. 그게 참 난제 과제예요. 정의당 말씀하시니까 지지자가 없는 게 아니었었어요. 5%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례 주자를 내보내지 못한 이런 결과. 그러니까 이번 선거 결과를 봤었을 때도 정의당이나 진보정당이나 제3정당이 앞으로 어떤 정치 활동을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숙제나 과제가 선명한 것 같아요.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요. 야,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청주 시정이 또 어떻게 끌어지게 될지, 또 청주시 의회에서 어떤 견제와 감시하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끝내기 한 판으로 시간 정리해 볼까요? 자, 변호사님. 오늘 이제 지방의회 감투 싸움을 봤는데 오늘은 사진 이거 뭐 카메라에 제대로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예. 두부 판이잖아요. 전체 두부. 좀 익숙한 겁니다. 시민들이 내놓은 두부의 그 감투 싸움의 답은 정해져 있다는데 예. 지금 뭐 시의회 특히 시의회에서 그렇겠죠. 아니면 도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서로 이제 의장을 차지하겠다, 부의장을 차지하겠다 네네네. 감투 싸움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칼 들고 막 두부를 자르려고 하는데 예. 사실상 가만히 보시면 이 판두부에는 선이 거져 있어요. 그 자를 그 위치가 있어요. 자를 위치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시민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을 선거를 하면서 이미 어떻게 하라고 정답은 주어졌던 것 같아요. 이야, 세상에 그걸 여기다 갖다 대. 적당한 비율로다가 도의원들을 4대1로 해줬고 그다음에 청주시 같은 경우는 거의 여야 동수를 만들어줬거든요. 아하. 그럼 감투 싸움에서도 예. 이미 그 지방선거에서 반영됐던 시민들의 의사를 따른다고 하면 무리수도 없고 분란도 없고 그럴 것 같아요. 개인적 욕심보다는 예. 이 두 처음에 찍어냈던 시민들의 지방의회에서 보여줬던 의사 예. 그거를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따른다라고 아하. 생각하면 현명한 답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에 우리 한 판을 진행한 지 지금 몇 년이
이야 대단한. 아니 최근에 저기 선이 있어요, 선. 사모님 두 부신 부르시면 다녀오셨나? 이렇게 갖다 대입을 하시네. 야 시민들이 정해준 그 선을 따라서 잘 받드는 것이 정답이지 않겠느냐.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대표님은 어떤 말씀을 준비하셨는지요? 저도 뭐 똑같은 최변하고 똑같은 아하, 맥락이에요. 예. 새가 뭐 한쪽 날개로 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 좌우날개 짓을 해야지만 좀 더 비상하고 예. 우리 또 시정 발전도 되고 그게 결국 시민들한테 그 행복감을 주는 그 의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하여튼 협치를 잘 감투 싸움만 하지 말고 아하, 예. 하여튼 잘 배분해서 하여튼 잘 협치해서 나가길 바라는 마음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멍석은 깔아졌어요. 이제 시민들께서 도민들께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제대로 놀아봐라. 멍석은 깔아드렸으니까요. 그 멍석 위에서 치열하게 지역을 위해서 또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토 한판!